지금 미국 전역,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부가 거대한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149년 현대 축구 역사상, 아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거대한 자본이 오가는 미국의 최고 명문 스포츠 구단이 자신들의 유니폼과 심장과도 같은 홈구장을 오직 단 하나의 아시아 국가 도시를 위해 기꺼이 헌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헐리우드의 톱스타들이 모여드는 LAFC가 대한민국 서울시의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고개를 숙인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기적적인 상황의 중심에 단 한 명의 선수, 손흥민이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화려한 조명과 천문학적인 액수 뒤에 숨겨진 그날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LAFC의 본사 수석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단의 최고 수뇌부와 대한민국 서울시,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계약서가 오가고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LAFC의 공동 사장 레리 프리드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몰락해가는 미국 내 아시아 마케팅의 판도를 뒤집어 엎은 왕의 귀환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사커 명문 구단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 파트너로 거듭나는 찰나였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마자 손흥민의 전 소속팀이었던 영국 런던 북부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이 아니라 구단의 글로벌 위상과 천문학적인 가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 같은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 유일한 열쇠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LAFC는 메이저리그 사커 29년 역사상 최고액인 이적료 2,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베팅하며 손흥민을 품에 안았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의 일부 매체들은 아시아 출신 윙어에게 이토록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판단은 명백히 옳았습니다. 손흥민이 BMO 스타디움의 푸른 잔디를 밟은 첫날, 섭씨 30도를 웃도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열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환호성이 22,000석을 꽉 채운 관중석에서 폭발했습니다. LAFC는 단숨에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기하학적 파급력, 손흥민 효과의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2006년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서울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올드 트래포드의 젖은 잔디를 누비던 선구자, 바로 산소탱크 박지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진화하여 더욱 거대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규모를 완벽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구단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기대어 이름을 알리려 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거대 구단이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의 빛을 빌리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지 축구 레전드들과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분석은 시청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미국 축구의 판도를 통째로 바꾼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손흥민의 LA 입성 직후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의 LA 이적은 리오넬 메시의 미국 진출에 버금가는 대지진이다. 그는 단순히 양발로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90분 내내 경기장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극장으로 만들고 수백만 명의 아시아 관광객들을 캘리포니아로 끌어들이는 걸어다니는 경제적 폭풍 그 자체다. 여기에 더해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수석 스포츠 산업 분석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시장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연간 최소 1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LAFC가 투자한 383억 원의 자본은 명백히 스포츠 역사상 가장 헐값에 이루어진 위대한 거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의 이면에는 구단 수뇌부의 치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과 진정한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원한다. 서울시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다. 이것은 LAFC가 손흥민이라는 개인을 넘어 그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마저 자신들의 브랜드로 흡수하겠다는 영리하고도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BMO 스타디움에서 열릴 산호세 어스케이크와의 메이저리그 사커 홈 경기는 이 모든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경기 전 구장 밖에서 열리는 거대한 팬페스트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서울시만을 위한 거대한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푸른 눈의 현지 팬들이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한글이 적힌 한정판 포스터를 받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는 경기장이 아니라 굳게 닫힌 훈련장 라커룸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LAFC의 동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시 홍보에 앞장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외국인 선수들이 환한 표정으로 서울마이 소울을 외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방문을 독려하는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미국 무대의 선수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매일같이 보여준 압도적인 품격과 이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전술 훈련 시간.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뜨거운 잔디 위에 쓰러져 갈증을 호소할 때 손흥민은 홀로 묵묵히 남아 이탈한 공을 주워 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뉴스 출신 후배들의 땀 닦은 수건을 챙기고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동료들이 훈련 중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하여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졌을 때 그 순간 8만 관중 앞에서도 절대 얼어붙지 않는 강인한 심장의 손흥민이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우리는 한 팀이고 나의 땀방울은 너희의 뼈아픈 실수를 덮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선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내 깊은 감동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모두가 불만을 터뜨리며 화를 낼 때 인내하고 모두가 지쳐 포기하려 할 때 끝까지 스프린트를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 동료들은 손흥민의 압도적인 양발 슈팅 능력뿐만 아니라 그 고결하고 거대한 인성 앞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찬사 앞에서도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음 경기를 위해 축구와 끈을 조여맬 뿐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서울시 홍보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자본주의적 계약서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캡틴 손흥민의 조국에 대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예우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LAFC와 서울시의 이 역사적인 만남을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이나 지자체의 홍보 성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조국을 어떻게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보제입니다. 심판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90분의 치열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동과 문화적 충격은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서울의 밤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 149년 축구사에 다시 없을 전설의 시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푸른 잔디 위를 질주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 때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열광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천문학적인 부와 화려한 헐리우드의 조명 속에서도 절대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 그가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써내려갈 기적 같은 여정은 이제 막 위대한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마저 무릎 꿇게 만든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품격과 위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위대한 행보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자부심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의 도움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냈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